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네 번째 페이지. 4월 한 달은 저희가 인문학과 역사를 주제로 도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이자 도시인문학자이신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샬롬. 네, 샬롬. 도시인문학자 정희섭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일단 제가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저는 좋으세요? 작가가 훨씬 편하고요. 교수라고 하는 직업은 그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직업에는 정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작가는 정년이 없고요. 아. 죽기 전까지 글을 쓸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 전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순, 교수보다는 구순까지.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니까요. 작가가 좋으시다. 작가가 좋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작가님과 세계 도시 여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정인섭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곳을 여행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몇 나라, 몇 개 도시를 여행하셨는지 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책을 쓰면서 세봤고요. 아, 예. 지금까지 59개국 376개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예. 엄청난 대장정이었습니다. 물론 뭐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고 예. 너무 이렇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와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도 있었습니다. 정말 역마살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아,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마일리지도 엄청 쌓이셨겠네요. 마일리지가 뭐 우리나라 항공사도 밀리언 마일러고요. 외국 항공사도 뭐 밀리언 마일러고 다 밀리언 마일러입니다. 마일리지 빌 게이츠. 그렇습니다. 아, 예. 써도 끝이 없는. 끝이 없는. 네. 예. 도시 인문학자라는 그 타이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도시의 맛이라는 책도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국가의 그 포인트를 잡지 않고 도시의 방점을 찍은 게 전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도시야말로 문화적인 다양성을 설명하는 단위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미치는 가장자리에 국경선을 긋지요. 그리고 그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의 국경선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나는 어디 국가를 다녀왔다, 네. 독일을 다녀왔다, 프랑스를 다녀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좀 범위가 작아져서 나는 파리를 갔다 왔다, 네. 예루살렘을 다녀왔다,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네. 그래서 저는 국가보다는 이 도시라는 체제가 더 좋고요. 도시일 때 나를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도시로 존재할 때 네. 전쟁도 없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작은 그렇죠. 도시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더 나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시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그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국가는 너무 넓고 뭐 여러 가지 혼재된 느낌인데 도시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이 시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이크와의 거리를 그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첫 시간에 떠날 도시는 이제 인사 처음에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데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었지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살아 숨쉬는 성지 중의 성지인데요. 근데 첫 시간 예루살렘 이거를 저희 모 회사가 CBS라서 선정하신 건 아니라고 들었고 작가님도 특별히 애착을 갖고 계신 도시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네. 약 2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멀어지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정도면 딱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중동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요.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러 간 건 아니고 그 중동 정치를 공부하러 갔는데 마침 그 베리 루빈 교수라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정년을 하시고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에 와서 가르치시는 제자를 양성하시는 그 교수님이 와 계셔서 네. 나는 그분의 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대학교를 갔고요. 근데 예. 히브리 대학교가 그 유대인들이 워낙 많은 도네이션을 해서 네. 돈이 많습니다. 최고의 시설과 예. 그리고 최고의 교수진한테 배우고 싶어서 네. 예루살렘으로 갔고 또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 경험이 네. 저한테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을 첫 번째 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중동 정치 공부도 하셨고 얼마나 계셨나요, 그러면? 제가 2년 정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물론 도중에 방학이 많아서 주변 도시로 왔다 갔다 했지만 한 2년 정도 2년 체류를 정도. 했습니다. 예. 히브리어도 조금
그때는 잘 하셨겠네요. 예.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지만 물론 수업은 영어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울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코스를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아, 울판.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거기서 들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문장이 한번 해볼까요? 아, 좋죠, 좋죠. 아닐로째 릴못 이브리트 아발 이브리트 로 헤블리 이런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하기 쉽지 않은 발음이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막 밥 먹고 하면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크 발음도 나오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저는 항상 너무 어려우니까 예, 예, 이게 예. 더군다나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고 어. 발음 자체가 너무 어렵고 예. 2000년 동안 죽었던 언어이기 때문에 네네. 문법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됐고 아. 그래서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나는 히브리어를 좋아하는데 네. 히브리어가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이걸 예, 예. 그 유대인 친구들한테 밥 먹듯이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군요. 이브리트 로 헤블리. 히브리어로 배고파는 뭐냐고 왜 질문지에 적어놓는지 그 의중이 의심되는데 배고파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많이 했습니다. 뭐죠? 그 아니 라이브가 쉽다. 배고프다라는 동사고요. 네. 근데 지금이라는 말을 넣어서 악샤프 아니 라이브 하면은 지금 나 배고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라헤프. 예. 아니 라헤프. 악샤프 아니 아. 라헤프. 라헤프 이렇게 하면 악시아브가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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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시아브 아니 라헤프. 아, 이건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밥은 먹고 다녀야죠. 자, 이제 예루살렘이 뭐 이스라엘 쪽이 치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만 뭐 전쟁 전에는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로 붐비던 예루살렘인데요.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알고 있지만 저도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이스라엘에는 수도가 사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헌법상으로는 네. 그 예루살렘입니다. 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3대 종교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갖고 싶어하고 유대교에서도 갖고 싶어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수도로 갖고 싶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예. 헌법에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명기를 해버린 거죠. 박아뒀구나. 그렇죠. 우리 땅. 그냥 박아둔 겁니다. 예, 이게 예, 예. 우리나라의 수도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네. 유엔 같은 데서는 이제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아니 다른 데서 반발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네요. 그래서 국제법상에서는 그 텔라비브가 그 수도인 것이고 텔라비브. 이스라엘 헌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이것도 복잡하네. 되겠습니다. 뭐 행정수도, 문화수도 이런 개념도 아니고 국제법상과 이스라엘 헌법상 차이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야, 텔라비브도 가보셨겠죠? 예. 텔라비브는 뭐 수도 없이 많이 가봤고요. 그 텔라비브라고 하는 것은 봄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텔이라고 하는 것이 언덕이란 뜻이고 예. 아비브라고 하는 것이 봄이란 뜻입니다. 네. 근데 뜻은 아주 좋은데 네. 아주 그냥 가끔가다 그 테러가 발생을 해서 사람이 죽으니까 네. 이게 봄의 언덕인지 예. 정말 악마의 언덕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 자체는 봄의 언덕이죠. 가보면 진짜 그 공포감이 느껴지나요? 근데 뭐 테러가 발생을 해도 사람들이 뭐 노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똑같이 펍도 있고 그래요? 바도 있고 그러다가 폭탄 터져서 죽기도 하고 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을 또 되찾고 그런 도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그리고 초고층 마철루도 많고 그래요. 예. 그리고 유럽에서 온 관광객도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텔라비브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텔라비브는 봄의 언덕이고 예루살렘은 무슨 뜻인가요? 예루살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근데 아랍어로는 알쿠두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쿠두스?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알쿠두스라고 하고 네. 이제 예루살렘은 영어 이렇게 발음인 것이고 네. 히브리 말로는 예루샬라임이라고 합니다. 항상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 노래도 있습니다. 예루샬라임. 예. 예루샬라임인데 혹시 그 샬롬의 그 샬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샬롬. 그렇구나. 예루샬렘, 뭐 평화, 예루샬라임, 뭐 평안, 뭐 예. 이런. 아랍어의 마살람 알라이쿰, 거기도 아살람 알라이쿰 다 비슷합니다. 다 같은 결이구나. 다 알 들어가는 건 거의 다 비슷하고 예. 같이 세메 어족이기 때문에 예. 다른 듯 같은 듯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네. 알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거, 뭐 이슈라엘, 뭐 이렇게 뭐 그런 데도 좀 들어가고 예. 다 이렇게 어원으로 따져 보면 다 비슷한 게 또 그런 지방의 언어입니다. 그러네요. 예루살렘과 그럼 텔라비브랑 어디가 더 좀 개발된 느낌인가요? 뭐 현대 도시 느낌은 어떤가요? 네, 예루살렘은 그냥 종교적인 도시고요. 그래요? 어떤 고대 타임 캡슐, 예. 고대를 느낄 수 있는 타임 캡슐이고 네.
텔라비브야말로 뭐 유럽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진짜 뭐 마천루가 가득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게가 있고 극장도 있고 예. 너무 많습니다. 예. 자, 도시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작가님께서 이스라엘의 좀 지리적 위치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너무 많이 배웠던 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지도를 보지 않으면 이 잘 감이 안 옵니다. 네네. 근데 유럽에서는 주로 레반트라고 부르고요. 레반트 국가, 레반트라고 부르고 네. 또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 동부 연안, 네. 동부 연안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위시아 그 위치적으로 보면 아시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 더 가깝지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정도의 그런 어떤 사이즈를 갖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큰 나라가 압니다. 생각보다 작네. 작습니다. 길쭉한 나라인데 위에서 아래로 차를 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지만 동서로 가는 거는 한 뭐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길쭉한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92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발이 2,800m가 넘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에서 네. 물이 내려와서 예. 요단강이 되고 요단강이 사해까지 흘러서 둥둥 뜨는 그 데드씨. 사해. 너무 짜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데드씨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근원이 아까 그 산. 그렇습니다. 2,813m나 되는 백두산보다 헤르몬. 높네요.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예. 백두산 2,7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게 있고요. 그리고 뭐 유대 광야도 있고 곳곳에 어떤 예수님의 발자취가 서린 성지가 있는 정말 심장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지금도 좀 떨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이 메일 정도고요. 예. 그리고 해수면보다 이렇게 완전히 낮은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그 예리고라고 하는 제리코라고 하는 제리코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도 있습니다. 예. 그래 2,800m가 되는 산과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그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하는 곳이 또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다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는 엄청나게 길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관련해서 좀 세계사적으로 중요했던 사건들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콕콕 집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얘기하자면 좀 너무 긴데요.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유대인들은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떠나게 되죠. 그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를 뭐 떠돌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한테 전쟁에 패한 이후에 전 세계를 또 떠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보다는 우리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은 현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탄생. 그것이 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요. 이 건국한 이후부터 중동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까지 1차 중동전, 2차 중동전, 3차 중동전, 4차 중동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곳곳에서 엔티세마이티즘, 반유대주의가 아직까지도 횡행하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벨푸어라는 사람, 벨푸어 선언에서 그 벨푸어가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는데 이중 계약을 해버리죠. 아랍에 가서는 땅을 주겠다. 또 유대인들한테 가서 땅을 주겠다. 그렇게 이중 전세 계약인가요? 뭐 이런 전세 계약을 하다가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돈이 많다 보니까 무기를 구매를 해서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고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범을 해서 지금의 가자지구로 밀어내버리고 현재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현대사의 어떤 비극이죠.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긴 느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불씨가 계속 살아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대부분이 유대인이겠죠? 이스라엘 인구의 80%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20%는 또 비유대인이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20%는 뭐
아랍인도 있고요. 그리고 베두인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도 있고 그곳에도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아랍인이죠. 그래서 80%의 유대인과 그리고 20%의 아랍인들 또 나머지 소수민족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 공존하고 네.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대인도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분파가 좀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을 나누는 기준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파르딤이 있고 아슈케나즘이 있습니다. 이건 지리적인 어떤 기준인데요. 세파르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또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현대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을 세파르딤이라고 하고요. 네. 아슈케나즘은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네. 동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슈케나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예. 물론 뭐 이 아시아 쪽에 와서 네.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심지어 중국에서 네. 우리가 생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눈에 이제 색깔이 있다 그래서 생목인인데 그 생목인들이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그 생목인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미즈라힘이다. 미즈라힘. 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출신 지역 말고 다른 기준으로 종교적인 어떤 기준으로도 유대인들을 그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적인 생활과는 전혀 관계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도 피고, 그래요? 술도 먹고, 오.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예. 좀 나쁜 짓도 하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힐로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호와를 믿어야 돼. 네. 교회는 가끔 가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 마소르팀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예쉬바라고 하는 완전히 철저한 교육기관에서 유대 율법만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렛나루 모자 쓰고 그 뭐라 그러죠? 그렇죠. 깃바라는 그 모자를 중절모 안내. 같은 거 쓰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페요트라고 하는 이 수염을 페요트라고 하는데 페요트를 기르고 그리고 카프탄이라고 하는 검은색 외투 이것을 입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딤이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그 어떤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죠. 왜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막 치우치니까 테러도 저지르고 그래요. 예, 다른 종교를 공격하고 네. 막 헤이트 스피치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가장 좀 보수적인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종교적인 그런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이후 이제 흩어져 있다가 어디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종교 규율 같은 걸 어느 정도 지키느냐에 따라서도 유대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 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머리 좋고 똑똑하고 뭐 셈 잘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직접 그 경험해 보신 유대인들은 어떠셨나요? 예. 제가 경험해 본 유대인들은 뭐 너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보다도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있었고요. 예. 제가 봐도 너무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으로 똑똑할 수가 있을까? 구구단 못 외우는 사람도 있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마트에서 동계살 잘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요? 마트에서 이렇게 4,750원 내면 얼마 250원 거실로 갖고 5,000원 내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내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이 계산을 못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이 빅픽처를 잘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빅픽처. 계획을 잘 세우고 예. 항상 원칙을 지키고 하는 것은 뭐 한국 사람보다도 탁월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금을 갖거나 돈을 갖거나 집을 갖거나 자동차를 가지면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넣은 것은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빼내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지식을 쌓은 거예요. 예, 물질적인 건 이제 탄압받으면서 다 뺏겨가니까 그렇습니다. 머리에다 집어넣자. 네. 그래서 법률가가 많고 학자가 많고 교수가 많고 예술가가 많은 거죠. 머릿속에 넣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뇌세포가 좀 많이 분열을 해서 좋아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래서 저는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은 너무 탁월했다. 너무너무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 뭐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인 줄. 뭐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20세기의 인류 문명에 있어서 사회과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 마르크스가 있죠. 다스 카피탈을 쓴 마르크스 유대인이구나. 네,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 스피노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대성 이론의 아버지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루었던 오펜하이머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학과 언어학의 천재, 예. 살아있는 천재, 그 노엄 촘스키 교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그 폴 세뮤얼슨 교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조스의 감독, E.T.의 감독, 스필버그 감독도 예. 있고요. 예. 뭐 버그로 끝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네, 독일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버그 이런 걸로 자기 신분도 좀 이렇게 가리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너무 많죠. 그 퓰리처상을 만든 퓰리처도 그래요? 유대인이고요. 예. 그리고 뭐 노스트라다무스 그 예언가도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요? 그리고 프랑스의 대통령 그 사르코지 대통령도 유대계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미국의 가수 발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유대인이고요. 예. 실버스타 스텔론 실버스타 스텔론. 유대계고요. 심지어는 그 아름다운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 스칼렛 요한슨 그렇죠. 네, 예. 유대계고요. 예. 찾아보면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조차 유대인이군요. 유대계라고 유대계군요. 네, 분류가 됩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은 모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어떤 개종 절차를 통해서 유대인이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 네네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네. 그리고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을 치르면서 네. 이 적군들한테 많이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죠. 근데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네. 애가 태어났는데 예. 이 사람들을 뭐 적의 아이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래도 유대인이야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시켜서 또 예.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죠. 예. 만약에 이렇게 모계 사회가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은 씨가 마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이유는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이유네 이거는. 참 예.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유대인의 지혜의 원천이라 불리는 탈무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동용 탈무드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는데 탈무드에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탈무드는 정말 유명한 책이죠. 그 유대인의 어떤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경전인데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전 세계에 복이 10개가 있는데 그중 9개를 예루살렘이 가졌고 1개의 복을 나머지 도시들이 나누어 가졌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겁니다. 너무한 거죠. 9개는 너무하잖아. 제가 이스라엘 유학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물도 부족하고 물값도 엄청 비싸고 이렇게 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네. 돌만 있는데 왜 여기에 복을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9개 가져간 거 맞아? 9개를 줬을까? 그리고 1개를 나눠 가졌다라는 게 너무 언페어하다.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누추하기 때문에 초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화려한 뉴욕에 오지 않고 화려한 파리에 가지 않으시고 강건했던 제국 로마에 가시지 않고 이 누추했던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서 태어나시고 활동을 하셨구나. 오히려 누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는구나. 그게 복이네요. 그게 복이다. 인간도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구나.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이렇게 겸손을 할 수 있는 게 복이구나.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시 예루살렘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 크게 올드 시티와 뉴 시티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둘은 어떤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을까요? 뉴시티와 올드시티는 일단 성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예루살렘 성벽 안을 이제 올드시티라고 하고 예루살렘 밖을 이제 뉴시티라고 하는데 뭐 뉴시티라고 해서 성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 뉴시티 밖에도 그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여러 뭐 베드로 눈물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여행의 예루살렘의 어떤 그 관광의 핵심은 올드시티죠. 올드시티 안에 성지가 많군요. 모든 성지가 다 거의 집결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뉴시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관공서도 있고 학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진짜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고 올드시티는 뭐 비아돌로로사도 있고 무슨 예수님 무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성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정말 그 예수님이 살으셨을 그 당시의 타임캡슐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한양 도성 내부 밖 이렇게 구분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과 보다 뭐 정도가 더 컸죠. 그래요? 네, 아주 너무너무 컸습니다.
근데 이 올드시티 내에서도 그 현지인들이 종교에 따라서 사는 지역 자체가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그래요? 무슬림 구역이 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역시 크리스천 구역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고 그 유대인 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뜬금없이 왜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네. 아르메니아 구역이 네. 왜 나오느냐 이렇게 의문을 왜 나오죠? 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313년에 서기 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네. 로마 제국은 비로소 기독교를 공인하죠. 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는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301년에 네. 인류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분이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사는 지역을 따로 만들어줬다. 그렇습니다. 지역이 예. 있어서 무슬림 구역, 크리스천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유대인 구역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완전히 정확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예. 4등분을 해서 파이 나누듯이 딱 나누어 놨습니다. 그럼 저거 엄격하게 지켜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유대인이 아르메니아 구역 가서 살고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런데 뭐 굳이 종교가 다른데 그러지도 아주 뭐 않는다? 특별한 기인이 아닌 이상 특별한 예. 아주 뭐 특별한 취향이 있지 않은 이상 그렇긴 이슬람은 하겠네요. 이슬람대로 살고 아. 뭐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러면 저기를 방문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은 뭐 자유자재로 가서 사진 찍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가장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는 곳은 네. 이슬람 구역입니다. 왜? 오히려? 왜냐 그러면 예. 이슬람 구역이 가장 물가가 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구역은 역시 비쌉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배낭여행객들이 예. 그래도 좀 싼, 5불이라도 싼, 1불이라도 싼 그런 그 구역에 가서 숙소를 정하고 예. 먹는 것도 좀 싸니까 같은 예루살렘이어도 물가 차이도 생기는구나 거기서. 그렇습니다. 예. 신기하네 그거는. 이슬람 구역에 가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예. 유대인 구역 가면 좀 조용하고 숙박비도 싸고 네. 이슬람 구역은. 예. 아르메니아 구역 가면 더 조용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아까 그 올드시티 안에 대부분의 성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뭐 많이 알려진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그렇습니다. 예. 이 통곡의 벽에는 이제 두 가지 스토리텔링이 있는데요. 네네네. 하나는 그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목도한 그 성벽이 너무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다. 성벽이 눈물을 흘렸다. 굉장히 의인화된 예.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름을 얻었다. 예. 다른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는 모습을 개입하지는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네.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었던 그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통곡을 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두 개 다 눈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참 재미있었던 것은 1995년도 당시에 네.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네. 그 성벽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뭔가 메모를 해서 그 성벽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넣었다라고 합니다. 메모를. 예. 무슨 내용이지? 근데 뭐 그 내용은 뭐 빌 클린턴 대통령만 알겠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아무도 빼보지도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빼면 돈이 된다. 예. 그래서 바로 그 생각했거든요. 왜 안 빼지? 예. 저걸 빼면 돈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으러 가서 그걸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예. 뽑으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예. 결국은 발견을 못했다. 뭐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진짜 는 거는 맞냐 뭐 이런 거부터 힐러리 사랑해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궁금한데 안 넣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그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위에 지어진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루살렘의 그 랜드마크죠. 비록 그 이슬람 사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 네. 그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산 위에서 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주 늦게 얻은 그 이삭을 예.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게 저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갑자기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이제 그걸 그렇죠. 중단시켰죠. 예. 바로 그 곳에 이슬람이 지배하던 시기에 이슬람 사원을 올려버린 게 예. 바로 그 황금돔 사원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거기 계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좀 그만 와라 이제는.
너무 많이 오지 마라. 예, 그분들도 피곤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언자 무하마드가 바로 이슬람교 측면에서는 네네. 그 무하마드가 여기서 승천을 했다. 어. 그래서 더 중요하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중요한 거고요. 예.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최고의 바로 성지가 야. 바로 황금돔 사원이면서 성전산이 되는 것이죠.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를 우리가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다 그 시조가 되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제 아랍 그 종족이 된 거고 예, 예. 100살이 돼서 99살이 돼서 네. 사라가 이렇게 75살일 때 낳은 그 이삭이 이삭, 예. 지금의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죠. 예. 근데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만 다른 것이죠. 네. 그 이복 형제가 지금까지도 네. 몇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예. 이 굉장히 선전산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네요. 야, 그때 시작된 반목이 네. 아직까지도 이렇게 길게 이어져 오는구나. 그러네. 저 황금돔 사원 가면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이제 뭐 좋습니다. 십자가를 지시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를 비아는 지고 마지막에 걸어가신 길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비아가 이제 그 이제 길이란 뜻이고 네. 돌로로사가 고난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들고 그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갑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네. 해골산으로 걸어가는데 네. 예수님이 골고다 그 산까지 언덕까지 가기 전에 3번 넘어지셨어요. 네. 그 3번 넘어진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그 앞에서 성지순례객들 이제 기도하고. 야, 그런 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거기서 넘어지신 건가요? 근데 뭐 나중에 예. 성서 예. 고고학자들이 뭐 추정을 한 거겠죠. 아, 예.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너무 거기를 디테일한데? 지점을 딱 찍어놓고 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네. 그것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절대 관리를 안 해줍니다. 민간이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곳은 민간이 돈을 줘서 그 길을 관리를 하고요. 예. 심지어는 그 아주 극렬 신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십자가 모형을 네. 만들어서 직접 들고 가는 이벤트 뭐 그런 것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기독교 성지는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뭐 운영을 안 하겠네요. 운영을 전혀 안 합니다. 예. 돈도 아무런 예산을 주지도 않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게 비아돌로로사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그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 무덤이 있는 네. 진짜 뭐 예수님 무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네. 추정되는 곳에 그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성지순례의 하나의 그 그러네. 코스가 예. 되어 있는 예. 그런 왜 이렇게 이제 많이 가시는지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음식은 좀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는 편인가요? 예. 저는 맨 처음에 가서는 그 양고기 냄새가 너무 격하게 나서 양 많이 먹는구나. 양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예. 돼지를 못 먹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뭐 삼겹살도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를 먹고 싶은데 네. 대부분 뭐 90% 이상이 양고기다 보니까 그 양고기의 그 특유의 노린내를 극복하느라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학생이다 보니까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 주로 이제 뭐 길거리 음식. 그래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팔라펠과 슈와르마. 뭐 어떤 음식이죠? 그래서 피타라고 하는 그 중동식 빵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예. 딱딱합니다. 예.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너무 딱딱해서 네. 개를 줘도 안 먹을 빵이다 이 빵은. 아, 너무 딱딱하니까. 현지인들한테 그런 말씀 하신 건 아니죠?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속으로만 삼키고. 네, 속으로 이렇게 예. 상상을 하면서 예, 예, 예. 그 피타를 절개를 해서 네네. 거기다가 병아리 콩을 다져서 경단을 만들어서 튀겨서 예. 그 경단 한 7, 8개 정도 넣은 다음에 아, 튀겨요? 튀기면 좀 한결 나을 것 같다. 한결났죠. 예, 예. 그래서 거기다가 넣고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주는데 그게 그 당시 돈으로 비쌌습니다. 그 30년 전인데도 네. 한 3,000원, 3,500원, 4,000원이니까요. 만만치 않네.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한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나오니까 주로 예. 그걸로 먹었는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 여행할 때 네네. 태국에도 그걸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걸 예. 먹어봤는데 그때 맛이 안 났습니다. 아, 그리고 슈바르마는 똑같이 피타 베이스지만 네. 그 피타 안에다가 그 대신에 그 콩이 아니라 예. 양고기를 넣습니다. 양고기를 넣고 소스를 뿌려주는데 예. 그게 저한테는 유학생한테는 아주 강력한 단백질 공급원이 됐다. 그러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주 많이 먹었고요. 예. 근데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뭐 그리움에 사무실 정도로 그게 먹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한 빵을 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치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딱딱했어요. 예, 예. 저도 경험해보고 싶네요.
자, 마치기 전에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각 나라의 화폐를 보면 네, 화폐 도안에 들어간 인물들이 그 나라를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 있는 인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화폐에 들어가는 인물들 중에 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람? 이스라엘의 돈의 단위를 그 쉐켈이라고 하거든요. 쉐켈. 쉐켈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네. 쉐켈은 원래 어떤 의미냐 그러면 11.4g을 의미합니다. 11.4g. 네, 11.4g을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네. 금 1쉐켈도 있고 은 1쉐켈도 있는데 네. 그 쉐켈을 따다가 네.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의 그 돈, 네. 화폐로 쓰는데 특히 지폐가 중요한데요. 이 지폐는 20쉐켈이 있고 50쉐켈이 있고 100쉐켈이 있습니다. 네. 물론 200쉐켈짜리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신생 국가다 보니까 한국에는 그렇죠. 막 500년 전 분들을 네. 세종대왕, 뭐 신사임당 넣었지만 1948년 건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근 사람들을 많이 넣었고요. 네. 그래서 그 모쉐 샤랏이라고 하는 모쉐 샤라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뭐 히브리어 발음인데 예. 모쉐 샤랏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외무장관을 20쉐켈 안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예. 10쉐켈이 그 4,000원 정도 되니까 예. 20쉐켈이 그 한 8,000원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50쉐켈에는 그 사울 체르니 초프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태생의 어떤 시인입니다. 작가면서 시인인데 이 사람이 그 홀로코스트 예. 그것을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많은 네. 작품을 히브리어로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여기에 넣어놨고요. 네. 그리고 100쉐켈 안에는 그 이츠학 벤즈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2대 대통령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재임을 하신 대통령이고 네. 1948년 독립 선언문에 서명을 하신 아주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그 현대에서 존재했던 네. 이런 분들을 돈에 실질적으로 넣어둔 것이죠. 쓰면서도 역사를 느낍니다. 돈을 이렇게 쓰면서도 이렇게 그렇겠네요. 이분이 그렇구나 예. 이렇게 내고. 그렇게 머지않은 과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도시 인문 기행을 해본 느낌인데요. 오늘 이제 작별 인사를 히브리어로 해주실 수 있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희섭 작가님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도시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토다 레히트라웃 감사합니다.